오토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대본이나 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작업하는 게 숏폼, 그리고 롱폼, 그리고 마케팅용 어떤 문구들, 그리고 강연. 제가 교육을 많이 하니까 강연하는 어떤 대본. 어차피 글 쓰는 김에 블로그도 쓰니까 블로그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프로그래밍화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얘를 뭐 사스로 발전시켜가지고 유료화를 만들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기다가 유료 결제도 붙이고 해서 사스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보여드리는 모든 이 프로그램들은요, 마누스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누스에서는 요 내가 작업했던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이 코딩했던 내역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이 링크를 가지고 이 영상 정보란에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여 넣어가지고 띄워보시면 실제로 제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나만의 또 프로그래밍을 만들겠다 하시면 여기서 직접 시도하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마누스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누스에서 방금까지 제가 작업한 거 있죠. 요게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더 하겠다 하고 하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방문 버튼이 있거든요. 방문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제가 쓰는 화면하고 똑같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이 프로그래밍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 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을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 바이브 코딩은 프롬프트라기보다는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떤 말을 넣었고 마누스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쭉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도 이 마누스 AI를 통해서 코딩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저처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아마 여러분들은요, 여기 API를 연결하라는 게 먼저 나올 겁니다. 이 API 연결하는 방법들은 여기서 발급받기라는 버튼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 이렇게 서비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키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개. 엔트로픽하고요, 오픈 AI 제가 두 개를 연결해놨는데 왜 이 두 개만 연결을 해놨느냐 하면 글쓰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오픈 AI 쪽하고 엔트로픽, 그러니까 클로드죠. 이 두 가지가 글을 제일 잘 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API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API를 넣는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챗GPT라든지 클로드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지 않고 그쪽에 있는 자원을 땡겨 씀으로써 여러분들의 API 가지고 이 오토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 API를 쓰려고 하면 뭐 오픈 API나 그다음에 엔트로픽을 쓴다고 하면 그 API에 대한 요금은 여러분들이 결제를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참고를 해서 또 여러분들만의 프로그래밍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토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API를 제가 하나 연결을 해놨고,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 이제 주제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유튜브 트렌드를 통해서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주제가 뭐냐,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매번 다른 주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본을 만드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숏폼, 롱폼, 마케팅, 강연, 블로그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만약에 내가 숏폼, 릴스 같은 걸 만약에 만들고 싶다, 쇼츠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본을 만들 건데, 자, 여기 API를 땡겨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클로드하고 CPT를 땡겨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5.5 최신 버전부터 시작해서 클로드도 오프스 4.7까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5.5로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4.1 정도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대본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건 뭐 마케팅 기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전후 비교 뭐 이런 것들 쭉 넣어놨는데, 이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은 걸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럼 밑에 샘플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어떤 건지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주의를 주고, 이거 어그로라 그러죠. 어그로를 끌고 그 다음에 흥미를 유발해서 욕구를 자극하고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케팅의 그냥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글쓰기의 방식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시고요. 자, 그리고 말투는 또 고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 수, 자, 이게 쇼폼을 만드는 거니까 뭐 60초 단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죠. 요새 뭐 쇼츠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일단 저는 60초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를 고르면 되고요. 그리고 주제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 주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봄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썼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추가 설정 사항에 이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선택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만 하고요. 자, 키워드 추천 이렇게 하면 키워드를 또 쭉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조금 기다리고 그럼 봄철 구충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구충제 추천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시기 뭐 그다음 아이 구충제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대본 생성을 빵 하고 눌러주면 네, 짜라라락 하고 글을 써줍니다.
이 글대로 그냥 읽으면 되겠죠. 읽는 거는 뭐 TTS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랩스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로 안 읽고 AI를 통해서 읽어도 되겠죠. 자, 후쿠. 제목은 봄철 왔다고, 봄이 왔다고 구충제에 꼭 먹어야 되나요? 추천하는 구충제 종류. 이렇게 제가 넣은 제목대로 나왔고요. 자, 후쿠. 자, 후쿠는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고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본문 내용들 이렇게 쭉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CTA, 콜 투 액션이라고 하죠. 꼭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구충제를 소개를 하고 팔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올봄엔 건강 챙기는 의미로 가족들과 함께 구충제 한번 먹어보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도 좋아요. 하면서 뭐 상품 링크 같은 거 걸어줘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글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다 매겨주는데 후크가 몇 점이냐, 본문은 몇 점이냐 이렇게 다 안내를 해줘요. 여기서는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이 글자가 기준에서 얼만큼 이제 변동사항이 있느냐, 벗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점수화 시켜놨고, 그리고 AI로 쓴 글을 AI가 또 검수를 하게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후크는 18점, 자, 흐름은 17점, 명확성 18점, 몰입도 16점, 자, 이렇게 CTA 16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쭉 이제 이런 것들. 구충제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주제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추가를 해서 더 안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개선 포인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글을 쓰면 그 글을 AI가 분석을 해서 또 한번 개선 사항을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거를 롱폼으로 하겠다. 그대로 이게 바뀌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롱폼에 맞게 쫙 적어주고요. 만약에 블로그로 내가 글을 쓰겠다. 그러면 블로그에 맞게끔 써주는데 네이버 블로그냐, 구글이나 티스토리에 맞게 쓰느냐, 혼합형이냐. 요게 이제 네이버 SEO에 맞느냐, 구글 SEO에 맞느냐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키워드는 구충제 추천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블로그 글 생성을 다시 한번 빵 눌러주면 또 써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게끔 복사 기능도 이렇게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쓴 게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누스가 이 기능을 더 넣어라, 이거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게 해줄까요? 하고 막 물어보거든요. 그 단계에 따라서 제가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까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 들어가고, 서론 들어갔죠. 제목 이렇게 들어가고, 서론, 본론 1, 2, 3, 결론, 그리고 FAQ까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자, 분석 결과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가 또 추가를 해놨는데 블로그에만 이걸 넣어놨거든요. 블로그 이미지 생성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자, 고를 수 있게 놨어요. 사진풍, 일러스트, 인포그래피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죠. 자, 저는 일러스트를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는 서론형을 하나 선택하고 뭐 본론형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 다 선택을 해도 돼요. 자, 한 개당 한 30초, 15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는데 이 이미지는 마누스 안에도 GPT 이미지 2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활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API도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이미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지 GPT 이미지 2가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와요. 글자도 잘 안 깨지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미지를 만들어라 하고 하면 또 지가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쭉 해주겠죠.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가 쓰고 싶은 이 글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과정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복기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했느냐, 요거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던져줬는데요. 이 이미지를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링크도 하나 던져줬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을 쭉 서칭을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도 3회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봤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괜찮으면 저도 돈 내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사이트를 찾아내가지고 요거를 제가 일일이 다 써봐야 되잖아요. 그죠? 무료 3회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화면을 혹시나 캡처를 해서 마누스한테 던져줘, 이런 거야. 그리고 주소도 복사해가지고 마누스한테 던져주면 얘가 어떤 반응을 할까 궁금했어요. 아마 앱을 개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링크 주고 캡션 이미지 주고, 주어진 링크는 내가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으니 살펴보고 분석해줘. 이게 뭔 소리냐면 마누스는 지가 컴퓨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이건 눌러보고 글 써보고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줬으니 지가 분석을 하겠대요. 이거를 분석을 해서 UX, UI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로그인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분석할까요? 아니면 로그인 후에 내부 기능까지 다 볼까요? 저는 무료로 4번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구글 로그인을 해줬거든요. 자, 이것과 유사하게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내 혼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샘플 삼아서 나 혼자 사용해보고 더 디벨롭해서 서비스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만약에 비슷한 서비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해가지고 주고 로그인해서 네가 알아서 분석해 하면 분석을 해줘요, 마누스가. 자, 그래서 좋습니다. 예, 유사한 대본 생성 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자, 방향을 물어봅니다. 웹 앱으로 할지 스마트폰 앱으로 할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할지 물어보는데, 저는 얘는 화면이 좀 이렇게 널찍하게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웹 앱으로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일단은 이걸 개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뭔지 조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마누스는 AI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로 만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분석해서 시각화된 보고서를 만들어. 근데 사실 이 과정은 여러분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발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직접 링크의 주소로 로그인해서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분석하기를 원해. 네가 알아서 다 파악해 하고 AI한테 시켜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자, 시각화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이라고 했어요. 중간에 물어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자, 먼저 브라우저로 사이트를 열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창이 하나 떠요.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막 제어를 하고 제가 로그인을 해놓은 상황이었으니까 로그인 되어 있네요 하면서 접속된 상태입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했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을 계속해요, 지가. 브라우저 뭐 이렇게 찾아보고 접속도 다시 풀었다가 했다가 해보고 주제도 지가 입력해보고 대본 생성 버튼도 지가 눌렀대요. 이 화면 보시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제도 지가 다 넣어봤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생성 결과 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대본 생성 완성 후에 전체적인 결과를 확인했고, 스크롤해서 채점 결과도 지가 확인했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마누스가 전부 다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했어요. 우리가 로그인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쭉쭉쭉쭉 다 살펴봅니다. 저 대신에 해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결과 확인까지 다 해서 쭉 다 해가지고 서비스 탐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가 다 훑어봤죠. 그럼 저한테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하고 똑같은 걸 바로 만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고서 쓰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쭉쭉쭉쭉 해서 요런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자, 핵심은 요런 거다 하고 저한테 리포트를 하나 딱 줬어요. 그 리포트가 이겁니다. 자, 서비스 개요 핵심 기능 UX 분석 이렇게 다 했죠.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보면 서비스는 이런 거다, 핵심 기능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완성도를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도가 중간이라고 이제 판별한 것들도 좀 있네요. 그리고 UX, UI도 분석을 했고 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쭉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뭐 점검 중이란 것도 된 것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X 사용성이죠. 점수를 평가했는데 이 모바일 대응은 별로였다. 이거는 이제 PC 기준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요금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받고 있더라. 이거 이제 사스 모델이라고 하죠. API 기능을 땡겨 와가지고 어차피 거기 요금을 줘야 되니까 사용자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는. 그러니까 API들 여기저기 땡겨 와가지고 이걸 모아서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누스라는 프로그램도 같은 개념이죠. 개발된 API들 다 돈 주고 가져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아주 뾰족한 사용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뭐 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크레딧당 9.3원 꼴이다. 그 다음에 요 정도 크레딧 준다. 요거 가지고 숏폼은 107편 만들 수 있고 롱폼은 23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가 분석을 다 했고요. 자, 이게 선불 충전제라고 돼 있네요. 비즈니스 모델도 다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서비스도 또 있대요. 뭐 이렇게 GPT나 클로드나 그리고 제스퍼 AI, 카피 AI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분석을 해서 지금 내가 분석을 한 이 프로그램이, 이 사스 프로그램이 어떻는지를 쫙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품질은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해줬네요. 요런 게 아쉬운 점이죠, 그죠? 아쉬운 점들. 자, 그래서 지가 분석한 결과로 피드백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돼 있고, 왜 낮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주네요. 자, 그리고 강점 분석들, 소압 분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인사이트도 이렇게 쭉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냥 아이디어 던져놓고 이거 만들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하고 유사한 거에 이런 기능을 나는 더 넣어서 만들고 싶은데 그 유사한 프로그램 네가 살펴보고 내 아이디어 더해서 만들면 어떻는지 보고서 만들어줘. 요게 시장 조화예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앱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제가 명령을 전부 다 줬죠. 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사한 앱을 개발하기 전에 기획안을 줘.
그리고 보고서에서 핵심 발견사항 3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안해줘. 그리고 경쟁 분석 언급된 요런 것들의 최신 기능 업데이트를 조사해줘.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 중에서. 근데 하나를 고르고 나면 나머지가 사라져서 제가 이걸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캡처를 그냥 했습니다. 캡처를 하고 전부 다 해야 될 내용인데 우선순위를 두면 일단 문제점 완벽하게 보완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 사항을 점검 1차, 그리고 어떤 방향이나 방식으로 보완할지 계획 수립, 그리고 그 후에 더 나은 앱으로 만들기 위한 상세 기획안을 작성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 네가 제시한 요 3가지가 다 맞는데 내 생각은 이거 먼저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해라 라고 제가 안내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가 이렇게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기존에 분석하라고 했던 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을 바로 만들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 그 다음에 개선 사항 반영해서 더 나은 앱을 만들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라. 요게 나의 요구사항이구나 하고 마누스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가 쭉쭉쭉쭉쭉 해서 쭉 해요. 네,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쭉 해서 자, 초안 만들었고 쭉쭉쭉 해서 요런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가지. 자, 해결해야 될 것들. 글자 수 제어가 좀 부정확하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 요건 기회는 된다. 아주 큰 기회다. 지금 하셔라. 그리고 개발 전략은 요런 식으로 해라. 라고 MVP, 그러니까 대충 일단 만들어 놓고 더 이제 발전시켜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리포트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열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지가 이름도 적어줬네요. 스크립트 마스터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는 오토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핵심 문제점은 4개고 개선 방향은 12개고 경쟁사 4개 분석했고 개발 우선순위 개발 단계까지 해서 심층 분석 다 했다. 이런 것들 문제점이죠. 이거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던졌는데 그 분석한 사이트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 알아냈다. 자, 2번째는 자, 해결 방안은 요래 하면 된다 하고 지가 해결 방안을 줬고요. 네, 이렇게 다 해결 방안 다 줬죠. 자, 그리고 경쟁 서비스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 사스 프로그램들이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분석을 해서 지가 점수를 냈습니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들 안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가면 상세 기획안 앱을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하고 상세 기획안을 줬는데 이 기획안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슬로건, 핵심 슬로건이나 포지셔닝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뭘 해야 되느냐면 제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고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월 결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마케팅이란 걸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마케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기능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품 개요 이만큼에 내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한테 요거를 이제 판매하기 위한 말할 거리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 버전에 비해서 현재는 이렇게 오차 범위 같은 거 다 줄이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요거를 할 거다. 이렇게 기존에 했는데 이렇게 바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알려주죠.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링크에 들어가면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개발 로드맵 이렇게 줬고요. 자, 1단계는 MVP죠. 대충 만들어가지고 개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공유해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고치고 서비스 론칭 총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권장 기술 스펙은 이런 건데 사실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거 마누스가 다 해줍니다. 프론트 단, 백 단 전부 다 해줘요. 내가 API 같은 거 연결할 줄 모른다? 설명 다 해줍니다. 여기 가서 저거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저거 가지고 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 개발자 아닙니다.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기획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슬라이드 자료로 한번 만들어봐. 요거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자,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마누스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마누스가 PPT 되게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넣어봤는데 자, 요렇게 이걸 분석을 해서 요걸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페이지별로 한국에 특화 있는 글쓰기 툴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10페이지 기준 내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개발을 해야겠죠. 개발하기 앞 단계까지가 좀 일이 많다기보다는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냥 무턱대로 무슨 앱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참고할 만한 것들을 꼭 주고 거기서 디벨롭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아이디어 카피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서로 같은 겁니까? 더 발전시킨 거죠. 다 그래요. 네. 틱톡이 갑자기 나왔습니까? 아니죠. 유튜브에서 발전시켜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느 누구가 만들어 놨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아예 그냥 접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요. 내가 더 낮게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오픈을 해놓고 경쟁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밑으로 더 내려옵니다. 자, 새로운 채팅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용은 개발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준비한 대로 앱 개발을 해보자. 앱 이름은 오토 스크립트로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보고서 개발 어떻게 할지 다 점검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자라고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토 스크립트 앱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제 뜻대로 가이드에 따라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개발 요청 처리 가이드를 지가 먼저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지가 해서 가이드 숙지했고, 이 가이드는 마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앱을 개발할 때 만들어져 있는 스킬이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지가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물어봐요. 웹 앱으로 할 거냐, 웹앱 플러스 로그인 DB를 포함할 거냐, 윈도우 설치형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리고 API가 필요한데 API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대량 살포할 계획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MVP, 저만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A하고 1번이라고 했는데, 자, A, 웹 앱 방식으로 만들겠다. 제가 앱을 개발해 보니까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서 뭔가 쓰게 만드는 앱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컴퓨터 앞에서 뭔가 앉아가지고 작업을 많이 할 것 같은 거는 이제 PC 화면에서 그냥 구동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처럼 윈도우 설치형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맥 사용자들은 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과 PC, 뭐 리눅스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러면 웹이거든요.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다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웹 앱을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API 키는 앱 내에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배포 버전을 만들게 되면, 자, 이 API는 제 API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사용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고, 지금은 공개 버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API를 여러분들이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API를 각각 넣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노선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가 확인하고 앱을 만들겠다 해서 쭉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과정들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눌러보면 뭔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개발하는 동안 이 화면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막 보여줘요.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1차 버전이 나왔거든요. 롤백 버튼을 누르면 일로 돌아가 버리는 거니까 이런 거 누르면 안 됩니다. 잘못하지 않는 한. 이게 1차 버전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GPT 버전이 처음에 4.1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5.5까지 나와 있고 오프스 4.7도 나와 있는데 왜 최신을 안 넣었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AI 모델을 왜 최신 버전 사용 안 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고 지가 개발을 할 때 안정성이 검증된 모델 위주로 구성했다. 네가 필요하면 바로 최신 모델로 업데이트 할게. 업데이트 확인했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GPT는 5.5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프스 4.7까지 넣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거 또 물어봐요. 다음으로 추천하는 작업. 자, 실제 테스트를 할 거냐, 모델별 추천 태그를 넣을 거냐, 뭐 이런 거 안내 문구를 넣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고르기 버튼이에요. 이 중에서 탁 고르면 그걸 개발을 해주는데, 이 중간 단계도 이렇게 확인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된 요거 소네 4.6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대본 생산해보고 기존 모델과 품질 비교를 해라. 내가 개발을 했으니까 기존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력한 게 아니고요. 고르라고 하는데 하나 골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가 또 비교를 쭉 하는 거죠. 자, 쭉 해서 테스트를 했고, 대본 비교하고, 뭐 오류 났는데 그 오류는 지가 알아서 수정을 했고, 그리고 제가 API를 넣었는데 오픈 API 키도 넣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 키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다가 엔트로픽 API 크레딧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결제 또 하라고. 근데 저는 결제를 굳이 할 생각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결제하기 싫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어차피 나 혼자 쓸 거니까 API 연동 말고 마누스에서 혹시 처리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쭉쭉쭉쭉 테스트를 해보다가 마누스에서 직접 하는 것들은 바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어차피 배포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는 안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UX 좀 개선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UX 개선을 쭉 해줬고, 중간 과정 확인을 시켜줬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숏폼, 롱폼 마케팅 강연 여기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글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 네이버 상위 노출과 AEO는 SEO 같은 개념인데,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고 AEO는 AI에 검색할 때 땡겨가는 거 아시죠?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면 AI 그 검색 분석 결과라고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걸릴 수 있는 게 AEO라고 하는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글쓰기 기능도 추가할 수 있냐?
블로그 글 쓸 수 있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우 좋은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추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이상한 데 만들지 말고 기존 카테고리 안에 글쓰기 요거 하나 더 넣어라 하니까 인터페이스를 여기를 하나 더 늘려서 5칸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개발을 하고 이제 블로그 글쓰기까지 여기에 최종적으로 추가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분석을 그 요구했던 사이트에서는요 이게 없었어요. 블로그 글쓰기가. 요거는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평소 때 제가 잘 쓸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 단계는 또 뭘 해라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자 뭐 이 키워드 자동 추천해주는 기능도 넣어줘. 내가 쓴 게 아니고 고른 거예요. 고른 거. 마누스가 굉장히 똑똑하다니까. 다음번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지가 다 알고 있어.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 다음에 추천 방식은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추천을 해줘.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제가 썼는데요. 블로그를 이제 글을 써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블로그 글을 써줬는데 여기 이미지 만들기 기능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블로그 글을 생성할 때 글에 적합한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라. 이미지는 제목 썸네일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문 글에 맞게 생성을 하는데 본문용 이미지는 무조건 만들지 말고 사용자의 확인 후 생성을 해라. 생성되는 이미지는 네이버 블로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이미지는 GPT 이미지 2로 생성해라 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또 이렇게 해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미지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뭘 고를래요? 물어보더라고요. 일단은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스타일은 선택 가능하도록 해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구현을 해서 이미지 만드는 기능까지 제가 다 만들었고요. 다음 추천 기능으로 이미지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대본이 다 나왔으면 그걸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줄까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 포맷을 HTML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렇게도 해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저는 1번하고 3번만 하라고 했어요. 제가 AI가 굳이 글 썼는데 사람이 고치기가 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글을 복사해서 블로그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1, 3만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겠다고 제가 쭉 얘기를 해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음 버전을 또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까지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오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API가 막 소진이 돼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공개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API 보안 어떻게 할지 계획 수립하고 알려줘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API가 까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권장 뭐 방향도 제가 알려줬고 현재 보안 구조의 문제점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익화하는 모델은 나중에 일단 적용할 거라서 공개 버전으로 만들 때 사용자들이 각자의 API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내 API를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API를 만들어서 넣는 버전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해서 열심히 얘가 만들어서 이 버전까지 다시 왔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공개할 건데 자, 이런 경우 내 API를 사용하게 되잖아? 사용자가 각자 API를 사용하도록 해야 돼. 아, 그거 이미 다 만들었어요.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지? 이렇게 하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만들고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요 버전은요, 조금 더 아까 전에 오류가 난 거 살짝 보셨죠? 이미지 만드는 거 깨진 거잖아요. 그거 깨졌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알려주고, 이거 고쳐 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여기 이미지 만들기 기능에서 이미지 만드니까 뭐가 깨졌는데, 그게 왜 깨졌는지 한번 볼게요. 썸네일 만들기 하니까 요런 메시지 나오면서 안 만들어지더라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글쓰기에서 이미지 생성을 시도하니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해결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자, 그럼 지가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타이핑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그냥 넣어주고 요거 분석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생성 오류 확인하겠습니다. 함수 살펴볼게요 하고 또 블라블라블라 지가 이렇게 뭔가를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뭔 짓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가지고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게 굉장히 이런 기획자나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심히 지가 뭔가를 분석하는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쳤네요. 자, 요거는 요거 지원하지 않아서 짜고짜고 이렇게 됐다. 요거를 PNG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 동작한다. 다음 단계는 이런 것도 뭔가 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게시 버튼 눌러요. 이렇게 게시해야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게시하고 자, 뭐 딴 거는 뭐 썸네일 보여주는 시각적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인데 굳이 뭐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추천 후속 질문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때까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싸그리 합쳐가지고 스킬로 만들어줄까?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버튼 만들기, 생성된 이미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해당 이미지만 개별적으로 다시 생성할 수 있는 재생성 버튼 만들어.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지가 알아서 또 이거를 수정을 해줍니다. 너무 간편하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내가 계속 써보다가 오류가 발견이 되고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다른 서비스에 좋은 기능이 있으면 그것도 캡처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시켜나가서 이 프로그래밍을 점점점점점점 구체화하고 구조화하고 기능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개발 과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단위에서 뭔가를 사람이 직접 개발을 하거나 할 때는요, 이 개발 속도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누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내가 요구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시켜놓고 딴짓하면 돼요. 그리고 휴대폰에서도 돌아가니까 뭐 차 타고 버스 타고 이동하다가 얘가 다 만들었나? 어디까지 했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에서도 명령을 계속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지지 않는 상황. 사실 컴퓨터가 꺼져도 상관없어요. 이거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이 컴퓨터 꺼놓고요. 폰으로 접속을 해도 되고 폰 다시 내려놓고 이 컴퓨터 다시 켜가지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요즘 뭐 오픈클로 같은 것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 컴퓨터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서버 단에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24시간 내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계속하면서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개발이 쭉 완료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완성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일일이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사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죠. 제가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만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쫙 다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 정보란에 마누스 링크 또 넣어놨습니다. 마누스 링크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냥 크레딧을 그냥 줘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앱 개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게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보고서를 먼저 만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지 개발 기획서를 쓰고 그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이대로 만들어 하고 출발을 해야지 토큰 소비가 적어요. 저도 마누스 처음 썼을 때는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처음에 프롬프트 한 줄에다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말로만 설명하니까 얘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얘가 알아들었는지 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얘가 또 컴퓨터적인 언어로 개발적인 언어로 얘기해주면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거든요. 그걸 내가 검토를 하는 거야. 사장님처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만들어 하고 하면 금세 만들어줍니다. 전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던 요거 일 잘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요거 일 잘하고 있네. 지금까지 45명 언파를 오토로 시도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저번에 마누스 요거 강의 만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면 되는데 요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뭐 공개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제가 저번 강의는 PPT, 마누스로 PPT 만드는 강의를 보여드렸는데 시리즈별로 계속 강의를 한 10개쯤 이렇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대가 되시고 이 마누스 가지고 도대체 이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가 뭘 계속 만들어내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면요.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요새 하이프 기능 나온 거 아시죠? 하이프도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란에 있는 마누스 가입 링크 타고 가시면 크레딧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개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안녕.